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NN을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AI에 기반한 악성 코드 탐지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화면 아래쪽에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네트워킹의 증가입니다. 잘 아시는 클라우드나 엣지, IoT, 또 5, 6G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서 나온 2020 보고서를 보시면은 2025년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7%가 어떤 디바이스를 거쳐서 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양, 속도, 종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캡제미니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러한 증가 때문에 약 23%의 탐지된 공격이 분석이나 또는 추가 대응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러한 공격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느린 속도의 공격이 아니고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된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가 증가했다는 점을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커의 능력 증대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화된 공격을 해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해킹 기법들이 매일매일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매일 약 200억 건의 보안 위협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반한 해킹인데요. AI가 방어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자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로폭스에서 나온 2019년도 아티클을 보시면은 사람보다 2배 이상 효과적으로 스피어 피싱, 개인 정보를 얻어내도록 뭔가 채팅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AI가 할 수 있는 스네발 AI가 사람보다 2배 이상 효과적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AI 기반한 말웨어 디텍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가용 데이터의 증가입니다. 키사 챌린지, 또 케글 챌린지 등에서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악성 코드, 또 양성 코드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것이 어떤 악성 코드인지, 또 악성인지 양성인지에 대한 라벨링이 포함된 이런 식의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AI 기반 시스템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탐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존 탐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주로 시그니처 기반 탐지 방법인데요.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코드 안에 있는 어떤 특징들, 패턴들을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서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함으로써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이 기존 탐지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탐지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 소위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응 시간이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분석하고 패턴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탐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기반 악성 코드 탐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상된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통한 연구 역량의 증대입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코드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이너리 코드 등을 표현하는 시퀀셜 데이터, 또는 뒤에서 말씀드릴 AST, CFG 등 우리가 코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머신러닝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악성 코드 또는 코드 도메인에서 이런 식의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AI 모델의 개발, 연구가 굉장히 서로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진행을 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트 단위로 표현된 그 오른쪽에 물론 아스키 값도 있지만 이런 식의 우리가 소위 실행 파일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파일들은 저희가 소위 프로블럼 스페이스 또는 프로블럼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AI에 바로 넣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AI의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소위 피처 스페이스로의 변환 또는 이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기존에는 피처 엔지니어링 또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바이너리 파일 안에 들어있는 P 섹션의 개수, 길이, 또 각 섹션의 엔트로피 값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많이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에서 하는 어프로치는 위에 피처 엔지니어링과 익스트랙션도 있지만은 이제 피처 임베딩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이라고 하면 왼쪽에 프로블럼 스페이스에서 보이는 그 소위 오브젝트들 간에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오브젝트들은 가까운 벡터로,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은 멀리 있는 벡터로 소위 임베딩이 되도록 변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피처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계학습에서 사용 시의 편리를 위해서 저차원 벡터로 변환을 하는 것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환이 이제 쉽지만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에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바이너리 코드에서 저희가 일정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Abstract Syntax Tree라는 이제 AST 구조를 이제 추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 연구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CFG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CFG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저 바이너리 코드에서 분기문이 없는 어떤 그런 일정한 단위를 우리가 베이직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 베이직 블럭들이 어떤 식의 플로우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네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결국 임베딩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바이너리 코드에 더해서 이런 그래프 구조를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AST보다 CFG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 CFG의 구조가 소스의 어떤 아주 미미한 체인지 또는 컴파일레이션 옵션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의 변종에 대해서도 탐지를 잘 하리라 CFG를 이용할 경우에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처 스페이스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가 소위 워드 투백이라 하는 이 임베딩 기법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투백은 원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개발된 기법이고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뭔가면은 어떤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담아내야 되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단어, 이제 멀리 있는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들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저 화면 중앙에 있는 파라미터스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 상관관계의 정보를 어디서 추출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워드투백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 정보를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서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단어, 넘버와 of, 오른쪽에 있는 or connections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시보 모델과 같이 그 네 개의 파란색 주변에 있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스 중간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래와 같이 중간에 있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양 옆에 있는 주변 단어들을 맞추는 이런 식의 뉴럴넷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넷을 학습을 하고요. 학습 시에는 이제 보통 저 단어들을 원합 벡터로 코딩을 합니다. 그 후에 학습된 중간에 있는 이제 소위 표현형들을 읽어내면은 우리가 저 단어들에 대한 주변 단어의 의미를 함의하는 그런 벡터화된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셈2백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어셈2백은 일단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 어셈블리의 각 라인을 아까 보신
그 워드 투백에서와 같이 어, 이전 단어, 이후 단어,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단어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글씨가 작긴 하지만요. 왼쪽에 move RBP, 그다음에 RSP, 그다음에 오른쪽에 sub RSP, 뭐 138H, 위쪽에 push RBX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시보 구조로 구성을 한 것이 오른쪽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move는 옵코드고요. 그래서 옵코드에 대한 벡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RBP, RSP는 이제 소위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코드와 오퍼랜드 각각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토큰 각각에 대한 벡터화를 진행을 하고 오퍼랜드를 표현하는 벡터들은 에버리지를 한 후에 이제 옵코드를 표현하는 벡터와 컨캐트네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도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또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이게 어떤 펑션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러닝 과정을 이제 펑션별로 수행을 하는데요. 그 펑션의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코딩하는 그런 벡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용을 해서 아까와 같은 워드2백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일단 그 어셈블리 라인을 구성하는 토큰 각각의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고요. 그다음에 오퍼랜드를 에버리지하고 이제 컨캣하고 하는 작업을 하면은 각 라인을 벡터화할 수 있고 그 라인에 해당되는 벡터들을 펑션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은 펑션에 대한 벡터화된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디핀디프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핀디프는 두 개의 바이너리 파일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이너리 파일이 있을 때 거기 각각에서 CFG 그래프를 추출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앞서 보셨던 것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서 토큰 임베딩, 그 다음에 라인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는 저 각각의 파일을 벡터화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 두 파일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기서 생성된 두 개의 CFG 그래프를 머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머징된 그래프에서 일종의 랜덤웍을 돌리면서 이제 그 그래프의 구조를 반영한 임베딩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후에 생성된 임베딩을 두 코드의 매칭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임베딩이 각 바이너리 파일의 페어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프의 구조가 임플리시트하게 벡터 안에 녹아져서 사용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은 이제 그 코드의 벡터화는 사용을 하되 그래프 정보는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고요. 그래프 정보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이 그래프 뉴럴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GNN이라는 기법이 여기 보시는 2009년도의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왼쪽에 그 그래프의 형상으로 이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노드들이 있고요. 네, 노드의 라벨인 L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드 간의 연결이 있죠. 이 연결은 어떤 종속성이나 플로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은 각 노드의 상태인 xi가 그 노드의 라벨과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뭔가 바운드를 쳐놨는데 그걸 일종의 커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버는 직접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인데요. 그래서 커버 안에 포함된 그 노드들의 라벨들, 그 다음에 그 커버에 포함된 엣지들의 라벨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또 그 노드들의 상태 정보도 있겠죠. 그 정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 센터에 있는 노드의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에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xn은 각 노드 n번째 노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자신의 라벨, 그다음에 커버 안에 있는 노드들의 라벨, 네이버의 그 커버 안에 있는 네이버의 스테이트 라벨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라벨을 갖고선 어떤 아웃풋인 ON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xn이
일종의 업데이트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 노드에 대한 로컬 아웃풋 펑션을 일종의 픽스드 포인트 프로블럼으로 만들어서 t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이터레이션 카운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저 xn과 on이라는 값이 어떤 평형점에 도달하도록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값들은 그래프의 구조와 각 노드의 라벨, 엣지의 라벨들을 반영한 어떤 값이 산출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래프 뉴럴넷의 초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GNN이 이후에 개발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GNN의 연산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aggregate, 다른 한 가지는 combine입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그 뉴럴넷이 아니죠. 그래프의 구조를 간단히 도식화를 해놨는데요. H는 각 노드의 스테이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보이는 A는 저 주변 상태들의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한 일종의 입력입니다. 제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할 입력 값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박스는 앞서 보신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동작은 커버 안에 포함된 제 네이버들에서 이제 값을 상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avk라는 값을 만들고 그 값과 현재 저 위쪽에 있는 녹색 노드의 상태를 결합을 해서 상태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두 가지 동작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된 많은 그래프 뉴럴넷들이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프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문제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닙스 2017년도에 발표된 그래프 세이지라는 방법은 저 어그리게이트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값들을 이제 조합을 한 다음에 뭐 렐루를 씌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맥스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어그리게이트 되는 대상 커버에 있는 노드들이 이제 파랑 빨강이고 파랑 빨강이면은 저기 이제 어떤 값의 대소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맥스 값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보여지는 애그리게이트 된 값은 이제 같은 값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 저희가 소위 토폴로지라고 하죠. 토폴로지는 다른데 같은 값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예시는 17년도 아이클리어에 나온 GCN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컴바인 함수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mean이라는 평균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커버에 있는 스테이트들을 평균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시와 같이 빨강 두 개, 파랑 두 개, 빨강 하나, 파랑 하나 평균을 하면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두 네트워크의 그 토폴로지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같은지 저희가 소위 동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다른 구조의 그래프라면은 다른 값을 산출을 해야지 우리가 이 그래프 뉴럴넷을 어떤 악성 코드의 탐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약점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GNN의 아이소모피즘 측면에서 약점을 개선한 모델이 아이클리어 19년도에 나온 이 GIN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GIN은 저기 보이시는 아까 보신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일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커버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아까 보신 두 가지 이제 예시인데요.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그래프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저렇게 바꾼 것으로 항상 이 아이소모피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논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된 GIN이 저희가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에서 얘기하는
이제 바이스파일러 리만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스파일러 리만은 이 그래프가 같은지 다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오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테스트와 이제 같은 성능을 갖는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증명을 합니다. 단 조건은 뭔가 하면은 저 그래프 뉴럴넷이 저 컴바인과 애그리게이트 구성된 그래프 뉴럴넷에는 그 컴바인과 애그리게이트 함수가 인젝티브 할 때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저것이 항상 모든 뉴럴넷 구조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정한 좀 제한된 부분에서 성립은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복잡한 구조로 가는 GNN을 구성했을 때 어느 정도 저 성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본 논문의 목적인 그 아이소모피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방법론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GIN에 기반을 해서 마레오 디텍터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삼성 SDS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산학협력 연구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 바이너리 코드를 베이직 블록 단위로 추출을 합니다. 아까 점프가 없는 그런 시퀀셜한 코드의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베이직 블록이라고 했었고요. 또 CFG 구조를 추출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인베딩 기법을 사용해서 벡터화하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벡터화된 인베딩, 벡터화된 베이직 블록들이 CFG 상에서는 각각의 노드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노드들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CFG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가 그래프 뉴럴넷, 특히 GIN 클래스파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악성 코드를 잘 분류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앞선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CFG에 포함된 그래프 정보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한다. CFG를 사용하는 이유는 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로버스트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베딩을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소개드린 디프인디프가 바이너리 코드가 두 개 주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 CFG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인베딩을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의 목적성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인베딩을 원하고 있고요. 또 페어에 대해서 CFG를 바이너리 코드의 페어가 생성하는 CFG를 합성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코드를 변형을 해서 매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인크리멘털하게 그 인베딩을 학습을 하고요. 이 코드에 생성된 CFG 정보를 거의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프인디프의 플로우는 따라가되 그래프를 머징하거나 랜덤워크를 돌리지는 않고 이제 그 이외의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셈트백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다만 인베딩을 생성하는 단위가 어셈트백은 펑션이었던 반면에 이렇게 생성된 인베딩은 이제 베이직 블록 단위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정으로 인해서 각 그 CFG를 구성하는 노드인 베이직 블록에 대해서 벡터화된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굉장히 도식화해서 표현해 놨는데 각 노드는 벡터화된 베이직 블록, 그다음에 그래프는 CFG에서 추출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GIN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습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은 저희 기법과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말컴브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기법 간의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컴브는 현재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 중에 하나이고요. 2018년도에 개발된 모델인데 아래쪽과 같이 이제 로 바이트를 그대로 바이너리 코드에서 읽어서 원디 컨볼루션을 수행한 후에 일종의 어텐션과 같은 구조가 밑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아주 간단한 맥스플링,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쳐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표를 다시 보시면은 200만 개의 공개되지 않은 파일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테스트 애큐러시는 94%, 테스트 AUC 값은 0.981,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키사 악성 코드 챌린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나온 그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총량이 약 6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애큐러스가 거의 비슷하고요. 테스트 AUC는 거의 동일한 값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만든 그 악성 코드 탐지기가 소타인 말콤브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차이점은 저희는 훨씬 적은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콤브 논문을 보시면은 좀 더 작은 데이터, 저 키사 데이터와 비슷한 양으로 학습한 케이스도 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래프 뉴럴넷을 우리가 악성 코드 탐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저희가 이것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겪게 된 그런 어떤 챌린지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너리 패킹과 난독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바이너리 코드는 뭐 악성 코드도 그렇고 양성 코드도 어떤 목적성 때문에 뭐 보안이라든지 또는 코드의 크기를 줄이고 싶은 목적성 때문에 이제 패킹이라는 일종의 압축과 암호화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코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난독화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AI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언패킹이나 저 비난독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석 전문가 분들과 또 전문 도구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언패킹이나 비난독화는 이런 연구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언패킹과 비난독화가 성공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쪽 클래스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좀 더 간단한 다른 식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루트를 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 최종 분류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린 말컴브는 저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바이트 스트림을 그대로 학습에 이용하기 때문에 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CFG 생성인데요. CFG 생성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시간적 비용도 있지만은 오픈 소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제 오류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드 수가 굉장히 많은 CFG가 생성된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그래프 뉴럴넷 학습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의 최대 노드 수의 제한을 둬서 이제 그 이내로 들어오는 파일들만 학습에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에서 키사 악성 코드 탐지 데이터가 이런 AI 기반 악성 코드 탐지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AI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 향상이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 데이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기업들의 어떤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